네,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어제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밤부터 철야 농성을 이어오셨고, 오늘 오후에는 일단 해산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마 7시부터 또 자유한국당은 그 의총을 또 열 계획이고요. 네네, 조금 7시부터. 전에도 이제 네. 의총을 하고 또 아마도 7시부터 다시 음. 의총에 들어가고 또 황교안 당대표는 무기한 농성에 아마 들어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도 어제 밤에 철야 농성에 같이 있으셨던 거죠? 네네, 어제 그 꼬박 개 본회의장에서 네네. 예, 했었습니다. 네.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십니다. 네, 아유, 네. 죄송합니다. 몸 건강 챙기시고요. 일단 예산안 통과는 날치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 보시는 근거가 어떤 건가요? 이유가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가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의 부채 증가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올해 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512조를 넘었습니다. 네. 이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에 대해서 음. 국회에서 좀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토론 없이 그냥 이걸 일방적으로 4 플러스 1이라는 임의단체 비슷한 좀 듣도 보도 못한 네. 단체에서 네네. 그냥 힘의 우위를 가지고 어제 통과시켰다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예산안을 두고 뭐 선거법이나 공수처 등등 여러 가지 갈등 쟁점 법안이 있지만 예산안을 두고는 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황교안 대표의 단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예산안만큼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여당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최근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국민 1인당 부담하는 국가 채무가 2000년도에서 올해 2019년도 기준에 보면 무려 6배나 급증했습니다. 네, 거의 20년 만에. 네.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올해도 3만 명 이상의 공무원을 늘렸고요. 내년에도 3만 명 이상의 공무원을 또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만 명 이상의 공무원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은 28년 만에 처음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음. 그래서 이 공무원을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는 이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좀 따지자는 그런 취지로서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냥 지금 청와대 눈치 보는데 좀 급급하지 않은가 그런 음. 아쉬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 증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예산 그 항목에 대해서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전혀 응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시군요. 뭐 저희는 뭐 물론 민주당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은 했겠지만 네, 저는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499조를 넘기지 말자는 주장을 했거든요. 네, 500조 그래서 넘지 말자. 예, 네, 근데 499조 안으로 하자, 500조 네, 미만으로 하자. 네, 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부담하는 저는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음, 결국은 우리 지금 현재 청년 20, 30대 미래 세대에 대한 크나큰 부담이잖아요. 네, 어쨌든 이게 빚은 결국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네, 네, 지금 당장 이 정권에는 조금 달콤한 사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결국 알겠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떠안아야 될 이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과연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맡겨도 되는지에 대해서 네, 네,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양심적으로 저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알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어떤 이견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나저나 새로 선출된 원내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좀 그 미스가 있었다, 실수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쭉 봤습니다만, 네, 지금 이 선진화법 때문에 이 소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더 저항을 하려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몸싸움을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굳이 신임 원내대표의 그 전략적 미스다라고 실수다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측면이 있고요. 네,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네, 이번에 이 날치기 식으로 통과하는 이 장면을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셨고요. 네, 네, 또 국민들께서는 옛날하고도 다르게 상당히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결국 500조 이상, 512조 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제1야당을 패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네, 좀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네. 하는 그런 그 여론들도 많이 형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만 하나 더 여쭐게요. 오늘 아까 의총도 하셨고 또 7시부터 다시 의총을 연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고 갔습니까? 주로 이제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도 아마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저는 민주국가라고 하면은 최소한 어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라고 하면은 네. 제1야당과 좀 더 충분한 협상과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북한하고는 그렇게 북한에 미사일을 쏘아대도 북한하고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또 현금으로 또 북한에 도와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근데 왜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제1야당을 이런 식으로 네. 이 여당과 그 청와대가 무시하는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성숙한 네. 모습, 그 의회 민주주의를 좀 더 지켜주는 모습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